문제는 뭐냐니까 꼭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실 때만 사고를 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혐오감 내지 배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 6월 25일 날 국무회의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면 다 공천장 주고 그다음에 선거 때 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밀어주어서 다 빠지 달도록 예. 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인간적, 정치적 공허함뿐이다.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밀어줬던 내가 빠지 달아줬던 사람들 내가 조금 그 당시 세월호 사태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다 등 돌리고 미래 권력인 김무성 앞에 줄을 섰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 유승민 전 당시 원내대표들이 봤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보면 뭐 한 21명의 재선 의원들이 쫙 줄 서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런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판을 갈겠다는 겁니다. 당대표 모욕 오늘까지 참겠다. 당대표 모욕을 좌시할 수 없다. 당대표를 누가 모욕했습니까 지금까지? 원내수석 부대표가 모욕했나요? 서청원 최고가 모욕했나요? 누가 모욕했죠? 저는 김무성 단 대표를 모욕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오늘까지는 참겠다. 내일부터는 아까 뭐 네 분 공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판 붙어보겠다.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은 굉장히 보면 거칠게 해주다. 한번 붙자.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아이고 살아있는 내가 아이고 앞으로 크게 커가실 그 권력이 한번 붙자니 제가 한번 꼬리 말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유승민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유승민 당시 최고위원이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 있잖아요. 유승민 최고 딱 치고 나가니까 바로 남경필 최고, 원희룡 최고, 거기다 황우회 원내대표 딱 넷 합치니까 바로 그날로 홍준표 체제 무너집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상하이 개헌 본물 발언 나왔을 때 그때 김태호 최고 기억나시죠? 갑자기 확 차고 나와서 야 이거 세게 붙었구나. 근데 결국 또 김태호 최고 한 열흘 만에 시부직이 들어오는 바람에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만약에 김무성 대표 좋다.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나 앞으로 권력이야. 뭐 죽든 살든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어. 라고 붙었을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여기서 앞으로 2년 반 남기고 내가 레임덕 되느니 차라리 내가 어떤 사생 결단을 내니 한번 붙어보면 저도 재밌겠어요. 재밌으라고 붙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니, 이게. 조국 교수는 영도에서, 조국 교수는 영도에서 문재인과.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뭐가 달라요? 이거는. 뭐가 달라요? 대통령이 없어요. 여기서 이미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수석 당원으로서 지금 파워게임 불어준 겁니다. 미래 권력 흔적이 파워게임, 물러설 수 없는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유일하게 저 혼자만 보면 아까 5사람 중에 저 혼자만 결국 유승민의 길을 갔다가 걸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한 표 던진 게 던진 게 접니다. 네. 이건 또 뭐예요? 이상득 전 의원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말씀드리는데, 예. 사실 추석 전날, 추석 연휴 전에 이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기자들하고 브리핑, 이게 다 보면 통신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보면 이명박 그동안 거론되었던 그 당시 김무성 대표 그 사위, 마약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중국 이름 나왔는데 그게 흔한 얘기로 그 증권과 찌라시에 돌던 내용들을 갖다 기자가 물었으니까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합니다. 얘기했어요. 한간에 나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 37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아직은 한 바가 없다. 두 번째, 최근에 이상득 전 의원을 갖다가 곧 소환하기로 돼 있어요. 동부지검 차장검사 얘기가 언론에 노출이 다 된 내용입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니까 통신까지? 통신까지. 그러니까 이 언론에 보면 이 뭐죠? 우리가 일반 언론,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 인터넷에 보면 지금 통신이 3개 있습니다. 보면 연합뉴스, 뉴스원, 그다음에 뉴시스가 있는데 이건 뉴스원에 이미 보도 25일자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9월 25일자로. 그러니까 뭐 보도된 내용이니까 뭐 문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보면 팔순 노인을 갖다 다시 한번 소환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보면 그 이른바 불퇴전의 의지로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싸우자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면 선친의 친일 논란, 그다음에 보면 사위 문제, 그다음에 차녀 문제도 차녀가 동부지검까지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결국 김무성 대표도 예전에 YS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하면서 당시에 엄삼탁, 이건계 등 잡아 넣을 때 예. 그때 사정비서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경찰을 총괄하던 내무부의 차관을 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쯤은 20년 전에 비록 사정비서관과 차관을 했지만은 예. 흔한 얘기로 계산이 다 떨어지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방에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가겠구나. 갈 수도 있구나 싶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나를 세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